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어요? 지금 또 더우십니까? 폭염이 올해가 많이 길었다고 해서 다들 힘들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폭염 속에서도 요즘에는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 얼마나 파랗고 높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폭염이 물러가니까 지금 아침으로 보면은 이게 길상선은 산에서 시원한 바람이 내려옵니다. 이제 가을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길상사 이게 숲속에 살다 보니까 매미 소리가 밤낮으로 엄청나게 울었거든요. 근데 매미 소리가 지금 조용해졌습니다. 매미 소리가 조용해지니까 그 자리에 고추 잠자리가 날라와서 하늘하늘 유유히 날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할 것 같은 폭염도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즐거움이나 고통, 이건 다 한때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붙잡으려 해도 머물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 모든 것은 자연스레 흘러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보면 오늘 또 이제 죄가 많은데, 영가 천은 바람문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부처님도 이렇게 가셨고, 현세 부처님도 이렇게 가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떠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또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태어남은 한 조각 허공의 구름과 같고, 죽음은 그 구름이 사라진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의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생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살면서 힘들다, 뭐 어떻다 이런 일들 많이 하고 사시는데 안달복달하고 사지 마십시오. 어차피 다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면 마음이 몸보다 앞서면 실수를 하게 되고, 마음이 몸보다 앞서면 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화가 난 상태에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화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이제 삶에 있어서 삶이 참는 것이 덕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은 때로는 시간 밖에서 여유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관념의 통입니다. 시간 밖에서 세상을,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시공을 초월한 그야말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인생. 이 인생이란 것은 우리 스스로 각각이 누가 만들어주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각각 만들어진 삶은, 내 삶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우리 상식이나 관념 속에 나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오늘을 새롭게 채우면은 내일은 더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다른 사람 틀에 가두지 마십시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말로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길입니다. 우리들 흔히들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나답게 살라, 나니까 좋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나답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 남한테 맞추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나답게 사십시오. 남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려면은 가만히 앉아서 나 자신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나의 마음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미지의 땅을 기쁜 마음으로 여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즐거움이란 것은 반복된 일상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나답게 살려면은 여태까지 살아온 생활 습관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첫 번째 바꿀 것이 뭘까요?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첫째, 화날 때 어떻게 됩니까? 잠시 멈춰야 돼요. 화날 때. 그 화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5초만 기다리면은 그 화가 사라집니다. 그야말로 반응하는 속도를 늦추면은 모든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모션이 모션 된다 그러거든요. 감정이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잠깐만 멈추면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멈추면은 수습하면은 내 자신이 옛날의 내가 아니고 새로운 내가 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자신들이 화가 나면은 5초인가 심호흡을 하면서 멈추는 작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한 5분간 명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망상 앉아서 망상 펴도 좋습니다. 염불해도 좋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한번 앉아 보십시오. 앉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5분 앉으면 5분 부처란 얘기 있어요. 그거는 앉는 장소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오래 앉아서도 괜찮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고 5분만 앉아서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반성하고 새로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한탄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생각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세상에는 지나가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데가 머물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잠시 왔다 가는 것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하면 이 세상이 다 좋게 보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 세상이 다 불평, 불만 덩어리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자신이 바뀌고 내 자신이 달라집니다. 그래야지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초하루 지금 연세 젊은 친구들보다 나이 지고 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잖아요. 지금 고령화 시대죠. 그죠?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래 사는 것도 큰 고민이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살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건강하게. 그러면은 나한테 주은 남은 시간 장고들을 어떻게 시간을 부릴 것인가? 첫 번째,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운동을 하셔야 돼요. 나이 먹을수록. 시간을 투자하세요. 운동하는데. 누가 운동은 남이 시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면은 나이 드시면은 흔히들 많이 넘어져서 다치잖아요. 그것은 운동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근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그만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 문턱에 걸려서 많이 넘어지셨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면은 크게 다치시잖아요. 다 운동 부족입니다. 그리고 미끄러지시고 다 운동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나이 드실수록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운동하시고 두 번째는 나이 드시면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돼요. 잠을 많이 주무세요. 잠 많이 안 주무시면은 짜증밖에 안 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나이 드시면은
안 그래도 죽으면 시큰 잘 텐데 하고 그런 생각하시는데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내 생각이나 모든 것이 건전해집니다. 짜증나는 것은 내가 피곤해서 짜증내거든요. 충분하게 잠을 주무십시오. 잠자는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책을 좀 읽으세요. 나이 드실수록.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치매 안 걸려요. 그리고 내 자신이 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습니다.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하루에 책 한 줄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여러분이 먹는데 건강 음식을 드세요. 나이 드실수록 돈 아끼지 마세요. 건강한 먹거리에 돈을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붙인다면 여행을 하십시오. 여행하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십시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행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거라고. 다리가 떨리면은 어디 가도 짜증나서 다니지 않습니다.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행을 다리 힘 있을 때 여행을 많이 다니십시오. 다리가 떨릴 때 여행하는 게 아니라 언제 여행한다? 떨리는 가슴이 아닌 것은 다 나이 드셔가지고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듯 지구별에서 여행하는 여행객들입니다. 이 지구 여행에서 우리 마음은 병들어가고 또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찾느라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저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가십시오. 살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나의 삶은 오로지 내 것입니다. 이 지구별에서 여행이 언제 끝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여행을 하십시오. 여행은 그야말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요 배움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를 먹는 것은 몸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생각이 굳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몸이 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확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과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아름다운 별과 바다를 보러 떠나십시오. 여행은 보고 느낌으로 해서 나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는 일입니다. 여러분 집 앞에 현관문을 문 열고 나오면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 집하고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사는 것이 가장 표본이 아닙니다. 나가면은 별다른 세상이 다 펼쳐 있어요. 그 안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한때일 뿐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것은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별거 있습니까?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하지만 막대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 삶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는 정해진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잖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이 원인 없는 결과도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은 결국 뭡니까? 미완성이에요. 그 미완성의 인생의 완성을 이끌어내는 역설이 있어요. 근데 인생은 미완성이지만은 죽음은 또 완성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루하루 부질없는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십시오. 내일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온전히 즐기고 사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삶의 지혜입니다. 인생이란 것은 나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재방송은 없습니다. 늘 생방송인 이 삶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지나면은 그걸로 끝이 납니다. 인생은 뭐가 같다?
마이크가 끝나셨듯이 인생이 끝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 여행을 하셔요. 하루하루 즐겁게 사십시오. 하루뿐인 오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밝히고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로 가꾸십시오. 이 화창한 날 짜증내지 마시고, 아까 저기 에어컨 내가 끄라 그랬는데 더우면 켜야죠. 그러나 낭비는 안 됩니다. 쓸 땐 쓰고, 은사 스님의 그런 무소유라는 단어가 많은 분들이 은사 스님이 계실 때 많은 분들 은사 스님한테 시비를 많이 했어요. 어떤 시비를 하냐? 무소유라는 것은 왜 스님 법회 때 차를 갖고 오시면은 꼭 이상한 사람 한 사람씩 나타나가지고 스님 왜 무소유인데 차 갖고 오셔요? 무소유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스님께서 이제 그래서 정의를 분명히 내려놓으셨어요.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 필요한 건 다 가지세요. 필요한 건 가지시되 진짜 내가 불필요한 거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불필요한 건 뭡니까? 번뇌망상부터 불필요하잖아요. 물건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쌓아놓고 쓰지 않는 물건들은 다 불필요한 거예요. 사용하시는 것은 다 필요한 거예요. 안 쓰는 것은 다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들 삶에 단어에 얽매이지 마시고 어떤 틀에 갇히지 마시고 나답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 좋은 가을날 이제 길상사가 조금 있으면 꽃무로 피고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부디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공지사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길상사 온 지 벌써 6개월 됐어요. 6개월 동안 정말 앞으로 달려왔어요.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많은 행사를 했는데요. 아름다운 가을에 또 행사를 한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행사냐면은 이 성북동에 우리나라에 아니라 이 성북동 우리 집 주변 길상사 주변이 외국 대사관이 40개국이 있어요. 40개국 유엔이에요. 유엔 한집 걸러서 외국 대사관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야 이분들한테 사찰 음식을 대접하고 음악을 이제 공연을 해서 초청 한번 해야겠다 이 마음을 냈어요. 그래서 10월 9일 날 죄송합니다. 여러분 초대하지 못했고 여러분 이미 초대했고요. 10월 9일 날은 이제 외교관들만 모셔서 이게 마당에서 그런 문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0개국이니까 인원이 한 1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외교관을. 그러면은 이제 외교관을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봉사자를 원합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뭐 유창한 영어 안 해도 돼요. 못 하셔도 돼요. 이제 가이드 할 수 있을 정도. 여러분도 좋고요. 자제분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10월 9일 날 행사를 하니까 자원에서 종무소에 좀 등록해 주시면 그분들을 이제 외국교관을 오시면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웃들한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사 오면은 떡 돌리듯이 이웃에 이제 외교관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사찰 음식과 국악 프로를 해서 한번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해주신 주지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